올라왔다. 딱 요거 한 장. 네, 문학스럽게 돼요. 준수 아까 시험 보고 어디 갔어? 준수 못 갔어? 준수인가? 야, 니네 거기 뒤에 서 있지 마. 그냥 자리에 앉아. 그냥 뒤에 서가지고 공부 더 못해. 뭘 하냐 이게? 공부 못하는 사회성이 딱 서 있으니까 고정관념이 생기잖아. 뒤에 서 있으면 공부를 못한다. 영계의 부정은 그러니까 역은 3이 아니고 배우가 있잖아. 요가 옛날 용어로는 이라는 게 낮추기는 낮추기. 그거는 참고지. 야, 빨리 앉아. 밥 먹고 왔구나. 예술이야.
국어 문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뭐에서? 물리적 법적 국가에서 국어 문제 나와서 틀릴 뻔했지만 맞았잖아. 친구들이 알려줘가지고 야, 뒤에서 떠들지 말고. 야, 조용히 하고 이제 시작하자. 자, 불러 없는 사람 혹시? 아이고, 오버됐네. 네, 10장 넉넉하게 해온다고 10장 해야 하는데. 아이고. 난 진짜 뭐라 안 하지. 진짜. 아, 뭔게 아니야? 진짜 진짜 얼마나. 야, 그냥 가자. 돌려서 안 돼. 아. 이 뒤에 서가지고 떠들잖아. 어우. 이것도 방금 내가 이상한 말 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거. 네? 이것도 이상한 말 하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뒀어. 이러면서 이상한 말 해. 나는 이렇게 써가시죠. 이러면서 극혐. 자, 우리 지난번에 스텝 2까지는 끝냈고 스텝 1은 스텝 3를 하나도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 거 맞아요? 하자. 자, 오늘부터 날이 춥대요.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감기 걸릴 거면 지금 걸려요. 아니면 독감도 한 번씩 맞든가.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끝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이거 뻔한 어떻게 보면은 문제인데
자, 거기 보시면 F1, F3, F5 이렇게. 자, F1이라는 거는 y는 x 플러스 1을 여기에다 그렸을 때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을 때 오지대나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냐 이거지. 이 점의 좌표. 이게 1보다 당연히 크겠죠? 따라서 직선이 그려지는 게 배우라면 풀었는데 안 나와. 네가 12번째야. 다 풀었네 지금 이제. 아니 얘 아까 손 안 들잖아. 13번째.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멘트 그렇게 넣었을걸요? 안 가져와도 된다고? 어차피 한 장 남았는데 그냥 오시라고 복사해도 되니까. 자, F1 같은 경우 y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0,1을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이렇게 지나면 자, 보시다시피 구간이 3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일렬로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4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는 아마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지금 0,3을 이렇게 지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가 원형으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좀 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은 대부분 여러분들 문제에서 만나는 경우는 4 아니면 5야. 4 아니면 5야. 그런데 r은 3도 나오고 4도 나오고 5도 나오고 6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집 여러 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번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라고 r-1에 n승 더하기 -1에 n승 r-1 이따구로 하라고.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n도 4고 r도 4니까 뭡니까? 3에 4승 -1에 4승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요런 거에서 시간 조금 버는 거야. F5 같은 경우는 5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죠. 얘가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자, 한번 해볼까요? 1,3에서부터의 거리가 어찌 되나? y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인데 루트 2분의 1,3 넣어주면 3이니까 얘하고 누구하고 2하고 크기 비교를 해보면 2루트 2가 3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건 이렇게 안 만난다라는 얘기야. 안 만난다 두 개의 영역.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130. 자, 여러분들 이런 류의 몇 자리 수, 이런 류의 문제는 큰 그림 자체는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0도 동일하게 다른 숫자와 동일하게 그냥 맨 앞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거에서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누구나 1의 개수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 뻔히 아는데
0개, 1개, 2개, 3개 다 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5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5자리. 그럼 0을 안 쓰겠다는 것은 1을 안 쓰겠다는 것은 0, 2, 3, 4, 5 얘를 가지고 채우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0, 2, 3, 4, 5로 채우는 방법은 원래 5팩인데 맨 앞에 0이 나오는 경우 4팩을 이렇게 빼주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뭐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 실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의 개수가 1개입니다. 1의 개수가 하나. 1은 무조건 여기 어딘가에 채워야 됩니다. 1을 어딘가 하나 이렇게 채워놓고, 즉 5 곱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빈자리를 0, 2, 3, 4, 5로 채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5 퍼뮤테이션 4가 되겠죠. 5 퍼뮤테이션 4 이게 전체. 그 다음에 0이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1을 4자리 중에서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1을 어딘가 채운 다음에 나머지 3칸을 2, 3, 4, 5로 채우니까 4 퍼뮤테이션 3이 되겠죠. 그러면 5, 4, 3, 1, 600에서 얘는 4, 3, 1, 96을 빼주면 504가 되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1을 2개 쓸 겁니다. 자, 비인접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자꾸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사용해 버릇하면 처음엔 좀 어색한데, 그래서 일렬로 놓인 n개 중 이웃하지 않는 애들만 알개를 선택하는 방법 수 n-r 플러스 1 콤비네이션 r.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나?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케이스죠.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남학생 먼저 배열한 다음에 남학생 5명 그 사이사이 맨 앞, 맨 뒤 포함해서 6군데. 그쵸? 거기 문 좀 닫아. 6군데 중에 3군데 골라가지고 여학생 3명 들어가세요. 이러면 되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상황을 자, 흰 공 5개하고 검은 공 3개 배열하는데 검은 공 3개를 이웃하지 않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흰 공 이렇게 놓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면 되겠죠? 그게 리콤비네이션 3. 자, 이제 일렬로 놓인 8개 중에서 이웃하지 않게 3개를 선택하고 싶어. 그래서 I 어떻게 한다? 3개에다가 색칠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끼워 넣는 거야. 그럼 색칠된 의자끼리는 이웃해야 돼? 안 하겠죠. 그게 바로 6콤비네이션 3. 이해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일렬로 놓여있는 n개 중에서 이웃하지 않도록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되냐면 1부터 n까지 중에서 연속하지 않는 r개의 수를 고르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n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끝에 r개를 색칠해. 그러면 몇 개가 남아? n-r개가 남겠죠? 그럼 끼워 넣을 곳은 몇 군데고 한 군데가 늘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n-r 플러스 1 콤비네이션 r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게 비인접 조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5개의 칸에서 2개, 선생님 이건 노가다에도 금방 해요. 그 노가다를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5칸 중에 연속하지 않게 2칸을 고르는 방법 5-2 플러스 1 그러면은 4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실제로 해보면 6가지가 될 거예요. 곱하기 그래서 1을 이렇게 2개 쓰고 나면 나머지 3칸 문자는 마찬가지로 0, 2, 3, 4, 5 5개 중에 3개 마이너스 0을 맨 앞에 때려 박아버리면
1을 이웃하지 않게 두 군데 3콤비네이션 이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두 칸을 나머지 4개의 숫자 가지고 채워주면 되니까 6 곱하기 5, 4, 3 60이니까 360 마이너스 3 곱하기 4, 3, 12 36 이렇게 해주면 324가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1이 3개 있는 거는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0이고 자시고 간에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 2개 채우면 되니까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6 더하기 600 924 944 이런 문제는 항상 답을 좀 확인해야 돼. 정답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케이스 나누고 식을 이렇게 쓰잖아요. 뭔가 그냥 예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요 라인은 요 라인대로, 요 라인은 요 라인대로 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럼 이렇게 풀고 나면 답에 대한 확신이 좀 들지. 양천의 얼굴 아직 소문이 들렸어?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0, 2, 3, 4, 5 5개의 문자를 가지고 1이 자리 잡은 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4칸을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5 퍼뮤테이션 다 해야 되지. 제가 원래 퍼뮤테이션 잘 안 쓰는데 특별히 써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다 보면은 퍼뮤테이션 기호 자체를 거의 안 쓸 거예요. 솔직히 문제 풀다 보면 그냥 5, 4, 3, 2 이렇게 쓰고 말지. 1 2개짜리 한 번만 다시 설명. 1 2개짜리는 어떤 거냐면,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이걸 설명해 드린 건데, 5칸 중에 이웃하지 않게 2칸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컴비네이션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1을 이렇게 2개 자리를 잡는 거야. 저거? 5-2 더하기 1.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빈칸 3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0, 2, 3, 4, 5. 그러니까 요 라인은 똑같지. 5, 5. 그치? 그래서 5 퍼뮤테이션 3 해주고,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면은 이게 어떠냐면 3 컨비네이션 3 쓰고 5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쓰면 예쁘게 보여요. 이것도 5 컨비네이션 1로 바꾸고 나면 느낌 있지 않아요? 그쵸? 식이 되게 예쁘게 정렬이 되거든요. 자, 여기 9칸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도형이 있어요. 자, A에서 B를 가는데 한 번 지나간 길은 지나가지 않는 최단경로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간 길은 지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이해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할 것도 없어요. 되게 간단해. 되게 간단한데 혜연아, 응? 몇 가지일 것 같아요? 2의 9승이에요. 어떠한 이유냐면, 자, 윗길 아랫길 중에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윗길 아랫길 중에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윗길일지 아랫길일지 이렇게 선택만 해줘.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알아서 이렇게 길을 따라갑니다. 어때요? 이해될까?
그러면 A에서 C를 가는 것도 몇 가지겠어요? 똑같이 2의 구승이야. 아시겠어요? 이런 거 이럴 때 짤막짤막하게 알아두면 좋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어떻게 갈지 알아. 예전에 보면 이거 응용한 문제가 성대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논술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솔직히 교과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두면은 잊어버리기가 더 힘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이 문제랑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수 있지만, 자, 잘 봐. A에서 B를 가는데 왼쪽으로는 못 가. 왼쪽으로는 못 가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간 길은 지나갈 수 없어. 그럼 A에서 B를 가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그렇지. 똑똑해. 3의 4승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면 길이 이렇게 정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런 3번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리을 모양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상관 없는데 방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왼쪽으로 못 가죠. 아니 그 문제 말고 제가 그래서 아예 3번이라고 쓰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그 상태에서 이제 3번 문제를 우리가 볼 건데 3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8개 지금처럼 저러한 모양인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데 가로 방향으로 이동한 길이의 합이 4다. 이 말이 왼쪽으로 못 간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4개 그거를 적절하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길이가 12라는 말만 없었으면 3의 4승인 거야. 근데 길이가 12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마인드가 좀 필요하냐면 맥시멈은 몇일까? 이게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거보다 더 길 수 있어? 최대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맥시멈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 길이 재보면 12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12라는 게 그러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따져보면 몇 가지 안 나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미니멈이나 맥시멈 그 근방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왜? 이 12가 한 10이나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엄청 귀찮아질 수 있어요. 생각해볼 게 되게 많을 수 있어. 근데 12다 보니까 생각해볼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야. 갸우뚱.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0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될까? 그러면 지금 A가 바닥이고 B도 바닥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그럼 짝수번해야겠지. 이 숫자 5개 중에서 이렇게 요 경우에 대해서 0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배열하기만 하면 그 5가지가 다 다른 길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5가지.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 싶은데
이러한 길이에요. 이러한 길. 그럼 저는 이거를 2, 1, 1, 2, 2라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몇 가지일까? 이거는 1이 항상 이웃해야 돼. 1 다음에 2가 나올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1 이렇게 한 칸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 두 칸을 이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1,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와요. 이해돼요? 그리고 그 1도 첫 번째 1이 내려오는 거였으면 두 번째 1이 무조건 내려가야 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업, 다운인데 얘도 같이 그냥 업을 해버리면 다운, 업이 되면서 B가 아닌 여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맥락만 알고 나면 이거 5가지랑 얘 하나로 보고 배열하는 4가지 해서 정답은 9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 얘는 케이스가 많진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 넘지 말아야 해서. 춥다가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조금 졸리죠. 이게 에어컨 좀 틀어드려? 감기 직방인데 진짜 100% 장담한다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제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제 보일러 틀고 이불 덮고 몰래 살짝 에어컨 틀고 자는 좋은 그런 계절 아니에요? 아니 선풍기도 괜찮지 않나? 아니 창문에 살짝 되나? 아이고. 자 4번. 자 4번은 진짜 무난하게 이거의 치역이 원소가 4개래. 이러면 너무 쉽죠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게 하려고 어느 문제집이었지? 티오키였나? 치역의 원소가 3개짜리 버전이 있죠. 치역. 어느 문제집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제였나? 티오키였나? 자, 치역이 원소가 4개면 너무 좋은 게 그냥 생각할 다른 경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럼 F의 치역이 5개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F의 치역이 3개일 수도 없다고. 그럼 F의 치역은 4개야. F의 치역도 4개고 4개야. 그럼 이 1, 2, 3, 4는 이 1, 2, 3, 4로 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4팩. 그럼 5, 넌 어디로 갈래?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480. 나중에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 치역이 3개면 어떻게 될까? 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자, 5번. 5번 문제가 가가 약간 페이크예요. 적해수가 홀수이다. 적해수가 홀수나 2의 배수가 아니다. 응? 4번에서 응. 예를 들어서 3, 4랑 교체해서 가르친다고 하면 말이잖아. 뭐라고?
3사랑 서로 교체해가지고 가르쳐. 그래서 300 때렸잖아. 1, 2, 3사끼리 1대1 때리면 400. 어이쿠. 어이쿠.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치역을 골라요. 그럼 F의 치역하고 F of F의 치역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4개는 얘네들 4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회. 그러고 나면 5는 치역이 이거니까 이 넷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면 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함수의 개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렵게 만들고자 하면. 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운 문제를 못 만나서 그렇지 지금. 자, 5번 문제 다시. 적힌 수는 홀수이다, 3의 배수 아니다, 5의 배수 아니다. 자, 누누이 이야기들이지만 어떠한 조건이 2개 혹은 3개가 있는데 AND를 구해야 돼. 우리가 A 조건도 만족하고 B 조건도 만족하는 애들 구해야 돼. A 조건도 만족하고 B 조건도 만족하고 C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친구들 구해야 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드모르간의 법칙.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이거 찾기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애들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써줄게. 2의 배수가 아니니까 A 여집합, 교집합,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써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1000에서 2의 배수인 애들 500개, 3의 배수인 애들 333개, 5의 배수 200개 더하기 교집합 166개, 교집합 66개, 교집합 100개 마이너스 전체 교집합 33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이러면 266개인가? 그쵸? 260 오일랑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천에다가 1-2분의 그게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n은 n 이하의 자연수 중이야. 오케이? 그거는 1000 이하의 자연수 중 2의 배, 그러니까 1000과 서로 소인수들의 개수야.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정확하게 딱 그 상황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지 다른 식으로 응용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오일러 자연수. 뭐라고? 오일러 자연수 뭐? 오일러 함수가 뭐예요? 오일러 함수. 오일러 함수 저번에 하이 n 이하의 자연수 중 n과 서로 소의 개수. 그래서 1000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하이 1000 이렇게 되면은 1000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연산이 좀 빠르다. 또 뭐 이렇게 웃겨. 자, 6번.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왜 원형으로 문제를 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왜 원형으로 배열하는 문제를 낼까? 원수녀라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하는 원수녀라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수녀라는 거는 돌려서 같은 건 같은 걸로 보겠다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일상생활을 쓰면서 은근히 원수녀의 개념을 적용시킬 만한 게 잘 없어요. 요즘 진짜 놀라운 게 도대체 런닝맨은 언제까지 할까? 또 옛날에 런닝맨 같은 거 보면은 벌칙 룰렛 그러면 이렇게 판때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돌리잖아요. 이런 게 원수녀예요, 진짜. 일상생활에서 찾자면 억지로 찾자면 이런 게 원수녀이죠. 여기 원판에다가 A, B, C, D 적어놨어도 돌리다 보면은 얼마든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이런 거 원수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원수녀이 나올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원형에다가 배열을 하는 거예요. 원형. 자, 여기에 각 꼭지점인가요? 각 꼭지점에 이제 1부터 7을 쓸 건데 문제 조건 거기에 가조건, 나조건을 한번 볼 건데 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왜 원형에다가 배열을 하냐면 얘는 좋은 게 시작과 끝이 없어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없어. 그런 게 괜찮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럼 이게 1열하고 원형 배열하고의 차이점은 그럼 1열에서 하던 거에서 처음과 끝에 어떠한 제약이 들어가는 거 그거를 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1열로 잘 봐. 이런 7명이 이렇게 서 있어. 얘네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뭐가 좋을까? 빨강, 노랑을 선택하라고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달라질 때마다 뭐 이런 식으로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이해될까? 빨강으로 시작했지만 빨강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개의 그룹인데 홀수개의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짝수개의 그룹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짝수개의 그룹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 노랑, 빨강, 그 다음에 다시 노랑, 다시 빨강. 이해될까? 절대로 3개의 그룹으로는 안 나눠져. 그래서 원형으로 갖고 노는 거야. 그래서 이 이치를 빠르게 깨달으면 6번 같은 문제, 가조건, 나조건을 보시면 홀수, 짝수, 한마디로 홀수나 짝수는 홀로 있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홀로? 아니 솔로 말고 솔로는 괜찮아요. 근데 홀로 이건 아이솔레이티드. 자, 이게 보시면 홀수가 4개 있고 짝수가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라면 원래 홀수가 나오다가 짝수가 나오다가 홀수가 나오다가 짝수가 나오면 좋겠는데 이 짝수가 3개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의 그룹에는 짝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돼. 이해돼요? 가나 조건이 뭐냐? 홀수가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짝수도 혼자 있으면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4개의 그룹이 안 되니까 2개의 그룹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끝인 거예요. 꼭지점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그래서 짝, 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끊어줄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어느 점에서 짝을 시작을 할 거냐?
그러고 나면 짝짝짝 3패. 홀홀홀홀 4패. 이러면 끝난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 무슨 이해 안 돼? 자, 그러면 n이 8일 때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홀수도 4개고 짝수도 4개예요. 홀수 1, 3, 5, 7, 2, 4, 6, 8 이렇게 4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홀수든 짝수든 혼자서는 안 나와. 내가 홀수인데 양쪽을 봤는데 둘 다 짝수 이런 경우는 없어.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4개이기 때문에 2개의 그룹인 경우도 있지만 4개짜리 그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2개인 경우에는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어디에서 짝짝짝짝을 시작할지 그것만 결정해주면은 8 곱하기 4팩 4팩 이해될까? 자, 그런데 4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2개 나눠지는데 홀홀짝짝 홀홀짝짝 이해돼요? 짝짝 홀홀 짝짝 홀홀 이해돼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2개 나눴는데 이거를 살짝 한 칸만 이동하면 또 다른 모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동그라미 치는 방법이 2가지. 방금 전에 이야기된 홀짝홀짝이냐 짝홀짝홀이냐 2가지.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또 똑같이 이거 그래서 짝이라고 써져 있는데 홀이라고 써져 있는데 각각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죠. 이해될까? 이렇다. 7에서 8로 가는 것 뿐인데 난이도는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해되죠? 그래서 원형 배열은 교과에서 쉽사리 다루지 못해요. 그럼 이런 게 실제로 진짜 뭐 필요한가 싶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떠오르는 문제 중에 서울대 신청 문제 중에 2017년인가? 18년? 그쯤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냥 문제만 들어봐. 여기에 n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 마일 i 마이너스 i를 각각 채울 거다. 그런데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이 0이 되지 않도록 배열하는 가지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빡세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여러분들 아직 배운 게 없어서 그래. 확통 문제인데. 자, 어떻게 이 문제 이해돼요? 8일 때도 이해돼, 준명이? 준명이 감기약 먹었어? 자, 7번 볼게요. 7번. 두 개의 그룹으로만 나눠지냐고? 자, 아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패거리로 나눠야 돼. 홀수, 짝수. 홀수 아니면 짝수를 선택하게 해야 돼. 그러면은 홀수계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얘네들한테 뭔가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같은 걸 선택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홀수, 짝수, 그 다음에 다시 홀수, 패거리,
짝수 패거리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자 홀이었어. 그런데 얘가 또 다시 이렇게 해서 홀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하고 얘를 합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짝수개의 패거리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저 경우밖에 없다. 추로. 어? 진짜 어렸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홀짝 말고 1패건 2패건 3패건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청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색칠하기 개념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면 학교에서 만약에 뭐 문제 만들기 과제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가지고 뭐 발표하기 참 좋죠. 한 2, 30분 날려갈 수 있어요. 자! 7번 볼까요? 7번! 이 문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뭐예요? 에이? 하노이탑? 하노이탑도 알아? 베트남 하노이? 어? 그 하노이 아니야?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탑이? 어디 있어 하노이가? 어디? 남미에 있어?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 진짜로 베트남에 하노이가 있잖아, 그렇죠? 안 가봤습니다. 아니 뭐 이런 문제 이거 원판의 크기가 다 다른 5개의 원판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2개만 보이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이제 5개짜리가 이제 원래 오리지널 문제고 그 후에 나온 애가 이 친구죠. 자, 여러분들 진짜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해가 갔어. 근데 이해 안 간 표정 짓는 거. 진짜 이거는 제일 나쁜 짓이야. 그 어떤 거보다 나쁜 짓이야. 차라리 좋은 게 나아. 이해해놓고 막 나로서는 당황스러워. 자, 7번 볼게요. 크기가 서로 다른 8개의 크기, 그럼 원판 반지름을 1, 2, 3, 4, 5, 6, 7, 8이라고 잡고, 자, 문제 보시면은 높이가 같은 2개의 탑을 만들었더니 4개 나누겠다 이게지. 4개. 자, 4개니까 일단은 8 컴비네이션 4 나누기 2팩. 그래서 그냥 편하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2개의 탑을 각각 쌓을 건데 모두 위에서 봤을 때 2개만 보이는 거야. 이해되죠? 가령 예를 들어 반지름이 4인 애가 제일 위에 있으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위에서 얘랑 2개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제곱만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얘나 경우의 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 문제를 개빡시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빡시게 만들 수 있어? 4개라는 조건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개의 그룹으로 2개의 탑을 만든다라고 문제를 바꿔버리면 돼. 그러면은 최소한 2개, 6개, 3개, 5개, 4개, 4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문제 만들기는 쉬워요. 문제 변형하는 건. 근데 해설 만드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문제를 바꿔서 냈는데 자기 답이 맞다라는 확신이 잘 안 들어.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1, 2, 3, 4, 4개를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기준은 이 4가 어디 있느냐?
여기 중에 4는 맨 위에는 뭐다? 맨 위에 오면 얘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4가 위치하게 되면은 1, 2, 3이 어떻게 배열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배열되더라도 얘하고 얘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3팩 해주면 6가지가 나올 거고 4가 세 번째 위에서 봤을 때 세 번째에 있게 되면요 분명히 두 개, 한 개로 나뉘게 될 거야. 그러면 위에 1, 2, 밑에 3이 오게 되면 밑에 3이 왔어. 위에 1, 2는 배열이 1, 2가 아닌 2, 1로 배열되어야겠지? 그래서 배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2, 3이 와야 되는데 3이 제일 위에 올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3이 제일 위에 올라가고 1, 2, 2, 1 두 가지. 그래서 2, 3, 6 얘네들을 더해주면 11이니까 11을 여기에다 이렇게 살포시 써주시면 35 곱하기 11 곱하기 11 오, 4235래. 오케이? 불러 가져왔어? 응? 세 번째 거는 두 개밖에 안 돼요.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1, 2, 3 중에서 두 개를 위에다 올릴 거야. 그런데 위에 1, 2가 왔다라 그러면 배열은 무조건 2, 1로 해야 되잖아. 그래야 두 개가 보이지. 그래서 배열 자체는 한 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봄이 그죠? 조합을 잘한다고. 아무튼 8번 문제 풀어봤어요? 8번 문제? 꼬리 잡기 문제? 어? 쇼? 엄청 어려운 개념의 영문법이죠? 그쵸? 가정법 아니에요? 자, 8번 A, B, C, D. A는 B를 한마디로 B하고 C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고 CD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고요. EE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고 BA, AD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E 같은 방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얘네들 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잘 안 풀린다 해서 저는 이제 해설 보지 말라고 하지만 해설 보고 아니면 혹시 다른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러한 접근 방법, 즉 방을 5개 중에서 몇 개를 쓸 거냐. 방 5개죠? 그치 준영아?
서로 다른 5개의 방이 있잖아, 그렇지? 그 5개의 방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는 5개의 방 다 하나씩 넣느냐, 아니면은 4개의 방에다가 2명, 1명 넣느냐, 아니면 3개의 방에다가 저기 2명, 1명 넣느냐, 3명, 1명 넣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든 들어볼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컨셉 자체를 이번에는 경우의 수는 종종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항목이 6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빡세요. 빡센데 그냥 한번 구현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맛만 봐봐. 자, 5개의 방이 있어요. 1, 2, 3, 4, 5번 방. 냅다. 야, 방에 켜 들어가. 5의 5제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A, B가 같은 방에 있거나 B, C가 같은 방에 들어가거나 C, D가 혹은 D가 혹은 A, D가 B, E가 같은 방에 들어가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그래서 빡세다고 미리 이야기 드린 거예요. 6개의 항목이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구나. 자, A, B가 같은 방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A, B는 묶어가지고 냅다 넣는 거기 때문에 5의 4승입니다. 아시겠죠? 5의 4승. 5의 4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빼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A, B도 같은 방에 들어가고 B, C도 같은 방에 들어간다면 A, B, C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 둘, 3개니까 5의 3승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A, B, C, D 이 경우에는 A, B 묶고 C, D 묶으면 돼요. 그래도 어때? 하나, 둘, 3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5의 3승이 됩니다. 그럼 그걸 15번을 빼줘야 돼요. 이해돼요? 확인했을까? 더 해야지. 마트니까 해야죠. 자, 이제부터 긴장이 되는 건데 3개씩 교집합을 취해 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 B, B, C, C, D. 그럼 A, B, C, D가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A, B, C, D를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의 방에 쳐 넣을 거거든. 아시겠어요? 자, 마이너스. 자, 그런데 3개를 고르는 방법들 중에서 자, A, B, B, C, D, E 이렇게 하면 A, B, C, D가 다 같이 한 방에 잠깐만. 아니지. 자, 이렇게 됐을 땐 A, B, C가 한 방에 들어가고 D, E가 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3개를 교집합을 잘 취해봐. 혹시 이렇게 2개의 그룹이 아닌 뭐 다른 경우가 있을지 한번 볼래요? 여기서 없어? 별거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성분 중에서 3개를 이렇게 골랐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셋이서 한 팀, 둘이 한 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얘네 넷이 한 팀, 얘 혼자서 한 팀, 뭐 이런 식.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6 콤비네이션 3 때려버리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4개의 교집합인데 4개의 교집합이면은 자, 이 사각형 보이나요? 어허.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AB, BC, CD, DA의 교집합은 ABCD 한 방으로 집어넣고 E를 따로 하나의 방으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5의 제곱인데 이 6개의 항목 중에 4개를 고르는 게 15가지인데 그 중에 2개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머지 상황 13개에 대해서는 A, B, C, D가 다 같은 방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5가지야.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이 중에서 5개의 항목을 고르면 다 같은 방. 그리고 6개의 항목을 모두 고르면 마찬가지로 다 같은 방. 이렇게 해주면 우리 답 나오는지까지만 확인해 볼게. 그럼 5의 5승은 뭡니까? 625에 3125 마이너스 이 친구까지 계산해주면 625. 그 다음에 125 곱하기 15. 잠깐만, 계산하는 게 있을 텐데. 잠깐만. 아, 요렇게도 사각형이 된다. 이게 3이어야 돼. 12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625, 125, 15. 되면 뭐가 나오지? 이게 제일 귀찮았는데. 15, 187 마이너스 20, 500 더하기 75, 130 마이너스 30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면 1250 그 다음에 110에 마이너스 390 이렇게 해주면 860 이거는 6개의 항목이기 때문에 솔직히 되게 빡센 케이스긴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어떤 부분? 노란색으로 이거? 두 번째 줄. 여기? 아, 요 부분 아니면 요거? K 줄. 아, 요건데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이 중에서 4개를 골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4개 항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B 같은 방, BC가 같은 방, CD가 같은 방, D가 같은 방, 즉 A, B, C, D, E가 다 같은 방이야. 그러니까 5가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A, B, B, C, C, D, D가 아닌 A, D를 선택해버리면 A, B, C, D가 같은 방이고 E 혼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 5가지라 5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따져보면 3가지다. 딱 그거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그 경우랑 그 경우. 네. 5의 3승 곱하기 62 있잖아요. 그 위에 이거. 그거가 아, 6개의 우리가 항목 중에서 2개, 예를 들어 A, B랑 BC 이걸 선택하잖아. 그럼 A, B가 같은 방, BC도 같은 방이잖아. 그럼 A, B, C가 다 같은 방이야. 그래서 A, B, C를 하나로 묶고 D, E. 근데 그러면 A, B랑 그래서 A, B랑 CD인 경우에는 A, B를 하나로 묶고 CD를 하나로 묶고 E.
그래서 저 경우나 이 경우나 모두 다 3개의 그룹이기 때문에 5의 3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스페셜해. 나머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워. 솔직히 연산 자체도 그렇고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우진이가 쉽다라 그런 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접근. 5개의 방에 다 쳐넣느냐, 아니면 4개 방만 사용하느냐, 3개 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에 1번 문제는 이 유형은 개인적으로 정답률을 낮추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암만 학생들이 뭐 잘하고 못해 일단 많이 틀려. 왜? 이거는 뭐 식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케바케로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케이스를 나누는 걸 얼마만큼 연습해서 숙련도가 높아져 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7개의 사물함 중 5개의 사물함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각각 1개씩 사물함을 배정할 건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머릿속에 3팩, 2팩은 때릴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층 남학생의 사물함과 여학생의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즉 남학생들끼리 이웃해도 되고 여학생들끼리 이웃해도 되는데 남학생하고 여학생 사물함이 같은 층에 이웃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만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뭐가 더 나을지 고민하지 마. 그냥 딱 생각나는 대로 해. 아, 나 남학생 3명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 그럼 그거대로 하고 여학생 2명으로 할래? 그럼 그거대로 하세요. 저 여학생으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2명. 자, 여학생은 동그라미, 남학생은 XXX. 이렇게 써놓으니까 뭐 욕 같아, 그쵸? 자, 여학생 2명. 자, 여학생 2명이 여기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중에 1번에 이렇게 2명 같은 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요것도 똑같을 거고 요 경우에는 이렇게 있든 요 3번 라인에 추가적인 남학생이 올 수 없는 건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여학생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경우 1층과 2층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와 1층과 1층이나 2층 그리고 3층에 한 명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 근데 이것 또한 그 안에서 다시 케이스를 나눠야지. 이렇게. 왜 그러느냐? 양쪽 중에 하나의 자리를 잡으면 남학생이 이쪽에 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남학생이 양쪽 다 못 온다 이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경우에는 남학생이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기 때문에 남학생을 세모로 하자. 아이고 헷갈리겠다. 여기도 못 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따지는 거야. 이 빈칸 5개에다가 남학생들 오게 할 건데 자, 이 5개 중에서 어디 3군데 남학생이 자리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5 콤비네이션 3 10개 이 경우에도 1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이 어떤 경우에도 남학생이 이 밑에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4자리 중에 3자리 그런데 3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4 곱하기 3 1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쵸? 맞아? 자, 이 경우에
여기에 둘 중에 하나 여학생이 자리 잡아. 그럼 무조건 남학생은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자리 잡는 2 곱하기 2. 4가지. 그 다음에 이 경우 볼까요? 이 경우 둘 중에 얘는 여학생이 이 넷 중에 하나의 자리를 잡고 밑에 이 셋 중에 하나를 자리를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남학생이 여기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치? 이렇게. 네? 어디 3? 방금 하신 거예요. 방금 한 거? 여학생이 위에 4칸 중에 하나, 아래에 셋, 곱하기 가운데는 안 되니까, 그치? 양쪽 끝 중에 하나. 오케이. 감사.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나와 있는 숫자 10, 12, 4, 8 이렇게 더해주면은 12, 22, 44 틀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44에 12 곱해주면은 88, 44, 509 이거보다 더 큰 숫자. 정답이네. 528. 다행이다. 원래 이런 거 케바케 하잖아요. 나부터 이거 답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냥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 그래서 빈틈없이 케이스를 나누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발 문제 풀 때 그냥 휘갈기듯이 낙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야 검산이 돼. 내가 뭘 빼먹었는지. 그치 현서야? 현서 블랙라벨 가져왔어? 풀어왔어? 그렇지 언제 풀어올 건데? 네. 오 진짜. 아니 지난 시간까지인 걸 이 오늘까지 또 해오라 그러면 또 아이고. 이게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누군가는 숙제를 안 해도 별로 무신경해. 그런데 그 누군가는 자기가 그 숙제를 다 못 해간다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 뭐가 더 나은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요즘에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제가 저나 승규쌤이 좋은 조언을 해줄 수는 없을 거야. 근데 다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격려가 진짜 중요하거든.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2번은) 너무 쉬운데 그쵸? 풀어본 사람만이 아는 2번은 너무 쉬워. 그치? 안 할 거야. 3번,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한 시간이 넘었어. 유리함수 언제 해? 자, 3번 같은 경우는 현관 25번이잖아. 솔직히 25번이면 그냥 대충 휘갈겨 쓰면 맞는 문제야. 그래서 거기 보면 치역의 원수는 4개다. 1, 2, 3, 4, 5. 1, 2, 3, 4, 5가 있는데 치역이 4개다. f of fa는 3개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4개 니네가 치역이야. 그러면은 FA가 A가 되는, 즉 1, 2, 3, 4 중에 어느 놈이 자기 자신으로 갈지 여기까지 일단 골라줘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만 세면 돼. 그럼 4하고 5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4는 4로 못 가니까 1, 2, 3 중에 하나로 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3이 만약에 이렇게 갔어. 그러면 치역이 1, 2, 3, 4인데 아직 4로 온 애가 없네? 네가 가. 그래서 한 가지. 일단 60까지. 됐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 물통 좀 하나씩 들고 다녀. 졸리면 마시고, 더우면 마시고, 목마르면 마시고. (4번은) 어렵진 않은데 뭔가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 P가 소수이면 P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관계가 A가 B의 약수이면 FA, FB.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일단 1, 2, 4, 8 라인. 자, 그 다음에 1, 3, 6 라인. 그 다음에 1, 5, 1, 7. 얘네들이 서로 배수와 약수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관계, 요렇게까지 우리가 체크해줘야겠지. 자, 그럼 이 조건들을 콜라보하면 F1, F2, F3가 각각 뭐일 수밖에 없더라? 1, 2, 3일 수밖에 없더라. 그쵸? FE가 2 이하야. FE가 2 이하인데 F1은 F2보다도 작아.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의미로 F3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선택지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F5, 7, 6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F5, 7, 6. 7, 6. 5, 7, 6. 아닌데? 5, 7, 8. 잠깐만.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4, F5, F6, F7, F8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일단 여기 중에 5하고 7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1, 2, 3을 제외한 4, 5하고 얘는 4, 5, 6, 7이라는 이제 4개의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F4나 6이나 F8은 어떠한 조건이 남아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4는 지금 남아있는 1, 2, 3을 제외한 4, 5, 6, 7, 8. 응?
8은 왜 안 돼? F8이 더 크니까 그럼 F8은 선택지가 4, 5, 6, 7, 8 중에 4는 안 돼? 그러니까 F4하고 F8 사이에는 어쨌든 남은 것 중에서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거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은 조금 기다려. 그 다음에 F6은 얘네들도 4, 5, 6, 7, 8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 얘하고 얘는 남은 거 두 개 하나씩 나눠 갖기로 얘네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5를 먼저, 그 다음에 F7을 그 다음에 F6을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그럼 이제 얘 못 써.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 그럼 이제 얘 못 써.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 그럼 남은 5, 8을 가지고 얘가 5 갖고 얘가 8 가지면 돼. 어때요? 이해돼? 이렇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약간 포함되게 요 순서대로 적어야 여러분들이 쉽게 연산이 됩니다. 18가지가 있지. 근데 이 문제는 앞에 거보다도 딱 요 얘기 해드리려고 이 문제는 설명을 좀 하려고 한 거거든. 이 부분. 우리가 보통은 F5, F6, F7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여기서 안 겹치게 하려고 머리 되게 복잡해져요. 그런데 순서를 딱 이렇게만 바꿔주면 간단하게 곱하기만 해도 가능하다. 자, 이로써 블랙라벨이 끝났습니다. 수평 잡기는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별력 투풀인 222번이기 때문에 일단 218번까지만 먼저 받아볼까? 218번. 자, 194번부터 218번까지 건데. 잠깐만 기다려요. 자, 218번까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있어? 또? 너는 왜 왔어? 어? 도대체 아주 그때 책은 갖고 온 건 안 풀고, 어?
되나? 네. 아니 방금 너무 해맑게 웃기네. 아. 여러분들도 음악 많이 들어요? 음악? 공부에 빠져 사느라 음악 못 듣는 거 아니야? 왜? 아. 네,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는데 잘 노래 GD 컴백한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이게 노래구나. 근데 듣긴 괜찮긴 하던데 들어봤어요? 그래 파워. 옛날에 내가 좀 좋아해. 그래 나도 옛날 느낌이 더 좋아. 옛날 빅뱅. 아 빅뱅 노래 좋지. 네, 그치? 아이고. 자 218번까지 중에 질문. 오 여기까지 중에 뭐 딱히 질문할 게 없다. 아니 이 사이에 생각 좀 하려니까 18번까지 중에 혹시 질문. 이게 S반 자 어떻게 19번부터 다 하면 돼요? 차례? 그러면은 19번부터 21번까지는 혹시 21번? 오케이 21번 좋아. 26번. 어? 아니 어차피 22번 해야 돼. 22번 이게 투풀은 해야 돼. 21 하고 그럼 투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하는 데까지. 오케이? 네, 고기 먹고 싶어? 좋지. 아우. 인생 뭐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자, 2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에 있는 y는 x분의 2. y는 x분의 2 위에 있는 두 점 a, a분의 2, b, b분의 2. 이 두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AB의 중점을 D라고 하자. 자, 그래도 적당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 A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 잡고 얘네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서 생기는 이 점을 C, 그리고 중점을 D라 하자. 자, 이때 C의 X좌표는 A 플러스 B다. 자, 기억부터 C의 X좌표는 A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AB와 OD의 기울기의 합, AB와 OD의 기울기 합 0이다. 자, 디귿 AB가 2OA. 자, 각 AOC 2분의 3, 각 AOD. 편안하게 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A가 A, A분의 2가 B, B분의 2. 그럼 일단 D의 좌표는 둘의 중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 이거랑 자,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나누기 2 한번 해볼까? 2 약분해주면 AB분의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AB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 한번 볼까? 기울기 B-A분의 B분의 2 마이너스 A분의 2 B-A분의 AB A-B 이렇게 되겠네요. 슥슥
ab분의 마이너스 2 이게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y는 ab분의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2 ab분의 마이너스 2 x 쓱쓱 ab분의 a분의 2 더하기 b분의 2 요런 꼴이 나오면은 일단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a와 b의 개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뭐 이런 거 대칭식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아 내가 연산을 잘했구나.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이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이제 c 같은 경우는 y가 0이 되는 이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ab분의 2x는 ab분의 2a 더하기 b x는 a 더하기 b구나. 참. 자,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하고 OD의 기울기, AB의 기울기 이미 구했으니까 OD의 기울기. 자, OD 같은 경우는 그냥 X좌표, Y좌표 나눠버리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B 분의 AB분의 A 더하기 B 해주면 슥슥 AB분의 2 이렇게 되니까 더해주면 0. 오케이, 얘도 3이구나. 자, 마지막으로 디귿 AB하고 OA의 길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조금 그런데 OA 이렇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AOC의 각하고 AOD의 각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거는 그냥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은 거 말고는 특별히 확 와닿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문제야. 갑자기 뭔 소리냐? 어떤 영감이 떠오르려면 진짜로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A를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B가 딱 2배가 되게끔 이렇게 돼야 그나마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오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AB하고 EOA 이렇게 같을 때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 A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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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OC, AOC.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자, 디귿은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은 AB하고 OD의 기울기, AB하고 OD의 기울기가 합이 0이다라는 것은 AB의 기울기, OD의 기울기의 이제 절대값 자체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실제로 요각하고 요각이 어떻다? 같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 세타, 2세타, 2세타. 오케이? 그럼 이제 그래서 2분의 3배구나. 그래서 이렇게 디귿만 딱 주면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저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는 거. 제가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래프 두 개를 그릴 세팅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요. 자, 보시면은 이제 눈치채셔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하면 1이 된다. a, 1 여기가 그래프가 이제는 정근선 자체가 x는 1, y는 2이기 때문에 x는 1, y는 2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쪽하고 이쪽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이만큼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까지 그래프를 이렇게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왜 이거를 전개 안 하고 이렇게 줬느냐? 약간의 힌트를 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0을 넣을 때나 a를 넣을 때 모두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분의 a쯤에 꼭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고 싶었겠지만 아무튼 요 점 또한 이렇게 미리 찍어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뭐냐?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b가 0보다 크냐? b가 0보다 작으냐? 그럼 b가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제가 y는 마이너스 2까지 그려놓은 이유가 거기 나 조건 때문에 그래. y는 2하고 y는 마이너스 2 얘네들하고 만나는 실근이 두 개여야 돼. 그럼 아래로 대충 이따구로 그려주면 여기 무조건 교점 하나는 생겨. 교점이 하나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접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 보시면은 fx가 f-2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f-2 이상 그럼 요 지점이라는 거예요. 요 지점. 요 지점이 x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a는 여기가 2분의 a니까 a는 마4라고 할 수 있겠지. 마4.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까? bx-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b 더하기 1 이렇게 썼을 때 이 값이 지금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자,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슥 하고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4b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넘기면 b는 4분의 3입니다. 자, b가 양의 실수의 값을 가질 때 a, b 순서상 하나. 자,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을 때 이제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될 텐데 여기에 아래로 볼록일 땐 여기 밑에 이렇게 접했다면 위로 볼록할 때는 요렇게 접해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접해야. 요렇게. 그러면 지금 0 이하인 부분에서 최소가 되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에서 최소가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 여기 이 친구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b 더하기 1이 2가 되기 위해서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b 더하기 1은 2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음의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블라블라 채워주면 값이 나오는 그런 문제. 이런 류의 함수 문제는 출제자 자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딱 세팅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2차 곡선을 그릴 건데 어쩔 수 없이 접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아래 접할래, 위에 접할래.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절대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게 있어. 이걸 해설을 만들려면 진짜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알아먹는 거지. 근데 실제 해설보면 막 더 거기서 세세하게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들 풀었니? 알았어.
내가 딱 50문제 주겠다고 243번까지인가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그치? 243이 뭐의 몇 제곱이라고? 그렇지. 아주 좋아. 이제 243번까지 풀었다라 그러면은 한 30문제쯤 더 푸는 거는 1도 아니겠네? 그쵸? 영수 어디까지 했어? 어? 영수? 네. 영수 숙제 얼마큼 했어? 10문제 남았어요. 10문제 남았어? 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면 됩니다. 10문제 남았대잖아. 그럼 우리 영수가 다음번에 올 때는 거의 다 해올 거야. 혹시 자기가 과제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잔소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매 시간마다 잔소리 이렇게 서비스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꼭 주셔도 됩니다. 개인 톡. 뭐 제 번호 모르신다고요? 또 알려드려요? 010.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900 4배. 그래서 네, 개인톡 주시면 제가 다른 친구들 모르게 은근히 이렇게 좀 스트레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일일이 숙제검사 솔직히 못해. 숙제검사 하면은 뭐 한 10분 20분 훅 지나가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면은 쉬는 시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네. 뭐? 뭐라고? 네? 최대한 달려볼 거야. 근데 이게 오늘도 봐줘야겠지만 거의 fut볼 위주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먹으러 가래. 그거 말고는 별로 질문이 잘 안 나와. 데이트 안 돼? 솔직히 226번 하는 건 나 아직 빡세게 안 해봤어.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이런 비슷한 문제가 격자점 문제가 유리함수 있었거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네 개만 있거든. 옛날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는 좀 최근 2017년이 격자점 문제 혼돈의 그때 해야 나 2학년에는 지수로 감수, 1학년에는 이렇게 유무리 함수. 그때 그 문제 같은 건 내 기억에 무조건 어느 점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점은 2점이기 때문에 2점일 때는 안 되고 2점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했었대요. 냄새나. 이게 뭐냐면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 같아.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야지. 그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수평선이 막 들어버렸죠. 그래서 하이엔드랑 비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얘네들은 합수까지 있어요. 합수까지 있고 요거는 플래티넘은 금방금방 끝날 것 같고 하이엔드는 좀 빡세요. 아, 네. 여자라는 옆구리였는데. 그건 똑같은데. 나못 들어. 그게 너랑 맞는 상태가 아, 들어가. 뭐 질문을 해? 선이야. 뭐 질문을 해? 나도 내가 좋아해. 질문을 해. 똑같은데 그거. 쌤 영상 했어요. 아마 끝났을까? 중간에 가가지고 아 영상 했어. 했어요, 안 했어요. 종료 7분 전부터.